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. 안녕하세요.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혜진입니다. 오늘은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가족 중에 있는 분들은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기는 하세요. 얼마나 술을 마시면 치매가 오는지,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는 어떻게 위험하고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. 한국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술에 좀 관대한 문화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알코올성 치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술을 얼마나 마셔야 알코올성 치매가 오는가, 얼마나 많이, 얼마나 오랫동안 술을 드시면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는가,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, 사실 그거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. 과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과음보다 블랙아웃을 얼마나 경험하느냐가 또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는가의 주요 요건이기는 합니다. 물론 과음을 하면 블랙아웃이 오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지만 필름이 끊긴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알코올성 치매의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좀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2008년 연구에 보면은 한국 성인 남성의 72% 그리고 성인 여성의 32% 정도는 매일 양과 상관없이 적게 혹은 많게 술을 드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국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술에 좀 관대하고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좀 많은 편인데요. 얼마나 먹어야 과음인가에 대한 질문도 종종 하세요. 그래서 먹긴 하지만 나는 매일 먹긴 하지만 맥주 한두 캔씩밖에 안 먹어요.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좀 많이 먹어요.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으로는 저희가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을 드신다고 한다면 일주일 드시는 양을 통틀어서 소주 2병 정도면 과음, 그 이상을 넘어가면 과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상 드시는 분들은 양을 좀 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30, 40, 50대에도 치매가 오기는 하는데 알코올성 치매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요. 알코올 때문에 왜 치매가 생기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술을 계속 드시면 뇌로는 혈류가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되는 기관이어서 술을 마시면 그 알코올이 뇌로 전부 전달이 됩니다. 그러면서 알코올 자체가 뇌 세포를 공격해서 직접적으로 뇌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.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랫동안 식사나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비타민 B 결핍이 생깁니다. 그래서 특히 비타민 B1의 결핍이 지속적으로 생겨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또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. 예, 그냥 둬도 돼요? 또 하나는 술을 드시고 만취를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좀 넘어지기도 하시고 다치는 일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넘어지고 다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술을 지속적으로 많이 드신다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직접적인 뇌 손상, 그리고 비타민의 장기적인 결핍,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도 치매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알코올성 치매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좀 단기 기억의 손상,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한다던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혹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알코올성 치매는 조금 다르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.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뭔가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어떤 문제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생각이 좀 더 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증상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.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집중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에 공감을 잘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런 양상을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검사를 받기를 꼭 권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알코올성 치매에 대한 진단은 뭐 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술을 얼마나 드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. 현재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그렇게 블랙아웃,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게 됩니다. 그리고 모든 치매 검사에 공통적으로 있는 인지 기능에 대한 현재의 평가, 그리고 심리 상태에 대한 평가들도 좀 포함이 되고요. MRI 같은 뇌 영상 검사는 현재 알코올에 의해서 뇌가 얼마나 손상이 되어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, 그리고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한 뇌의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통해서 배제하도록 합니다. 알코올에 의한 뇌의 문제는 사실은 치매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결핍에 의해서 베르니케 콜사코프 증후군이라고 이름이 좀 어렵기는 한데 여러 가지 언어장애나 뇌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비타민을 다시 좀 섭취를 하도록 도와주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외에도 만성 알코올, 뇌 증후군이라든지 기억력 장애라든지 하는 것들이 술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술을 꾸준히 좀 장복하고 계셨거나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알코올성 치매의 치료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의 치료와 다르게 근본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술을 한참 드실 때에는 취한 상태가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진단도 명확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은 한동안 술을 좀 절제한 상태에서 명확한 진단을 하고 원인이 술이라고 확신이 되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금주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. 알코올성 치매에서 금주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보통 금주 치료가 그렇듯이 마음 먹은 대로 내 의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. 그런 경우 분명히 시설이나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꼭 권장을 하고요.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자주 하거나 술을 좀 꾸준히 드시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술을 많이 드셨을 때 보통 주사라고 하죠. 그 주사가 매우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가까운 가정의학과나 신경과, 정신과를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상담을 받고 이후에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. 술을 좀 너무 관대하게 많이 드시는 나라에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2-3번 먹는 거 정도는 적은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이면 저희는 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저희가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술 드시는 양이 일주일에 소주 2병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